실력 있는 의사는 결과로 말하는 것이지 마케팅으로 말하는 게 아니다. 네, 마케팅 없이 환자가 꾸준히 오면 가장 베스트입니다. 근데 지금 매출에 문제가 있으시니까 제 영상 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의사가 마케팅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유를 굉장히 잘 이해합니다. 개원은 하나의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경영이고 비즈니스죠. 비즈니스란 무엇일까요? 마케팅은 무엇일까요? 마케팅의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부분이 아마 지금 매출 상승이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매출의 문제를 겪고 계신다면 변화하셔야 됩니다. 직원 자르실 건가요? 그렇게 가만히 있다가 폐업하실 건가요? 지금부터라도 한번 시작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로디입니다. 병원 월세 장비리스 값은 달달이 나가는데 매출은 제자리이신가요? 직원을 줄여야 하나 고민이신가요? 매출이 오르지 않으면 무언가는 변화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막하시죠? 저희는 기존의 자영업자들의 매출 문제를 돕는 마케팅 컨텐츠를 제작해 왔는데요. 유튜브를 통해 어느 한 의사분께 연락이 왔고 그분을 비롯해서 이 분야로 확장해 나가면서 의사 또한 영락 없이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문제를 똑같이 겪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심각함을 느끼게 되어서 이렇게 병원으로 콘텐츠를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만의 노하우를 공유하려고 하니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집중해주세요. 제가 직접 분석한 100개의 병원을 토대로 폐업 직전의 병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 4가지와 각각의 해결 방안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매출이 오르지 않은 병원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4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원장님의 신념상 의사가 마케팅을 하는 것이 흉하다 생각해서 마케팅을 하지 않는 경우. 두 번째, 원장님 혹은 관계자가 마케팅에 대한 이해도 없이 블로그를 운영하는 경우. 세 번째, 마케팅을 하고 있다면 광고 비율로 오는 신안수가 전체 신안수의 반 이상이 넘어가는 경우. 네 번째, 마케팅 업체에 맡겼는데 잘 못해서 망한 경우. 각각의 경우와 해결 방안을 알려드릴 테니 이 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속하신다면 영상 끝까지 꼭 보세요. 중간에 끄시면 영원히 매출 안 오를 겁니다. 첫 번째, 원장님의 신념상 의사가 마케팅을 하는 것이 흉하다 생각해서 마케팅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실력 있는 의사는 결과로 말하는 것이지 마케팅으로 말하는 게 아니다. 네, 마케팅 없이 환자가 꾸준히 오면 가장 베스트입니다. 근데 지금 매출에 문제가 있으시니까 제 영상 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대기업에 등록된 의사만 해도 의사 수가 굉장히 많고요. 개원의는 년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메인 거리에는 병원이 한 군데 건너 정말 여러 개가 있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폐업의 문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한 다리 건너에 병원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 중에 마케팅을 잘하지 못하는 곳은 열심히 몇 년간 일해서 돈 모아서 개원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망하는 것이죠. 환자들 또한 바뀌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고객은 발로 뛰는 게 아니라 비교 검색부터 하기 시작한 것이죠. 물건 하나를 살 때도 여러 채널을 비교 분석하는 것처럼 병원 또한 쇼핑하기 시작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경쟁이 굉장히 심각하게 과열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의사가 마케팅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유를 굉장히 잘 이해합니다. 왜냐면 제 주변에 의사가 좀 많은데요. 제가 한 번은 친한 의사 친구랑 같이 술을 마시면서 인생의 목표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생각이 있냐라고 한번 물어봤었는데 제 친구는 치과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말하더라고요. 자기는 의사는 돈 버는 직업 아니라고 생각하고 의사는 돈 욕심이 있어선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리고 광고를 심하게 하는 곳은 보면서 욕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솔직히 그 말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원은 하나의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경영이고 비즈니스죠. 비즈니스란 무엇일까요? 비즈니스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의 과정입니다. 고객의 문제를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가 매출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마케팅은 어떤 역할일까요? 마케팅은 무엇일까요? 마케팅의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부분이 아마 지금 매출 상승이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마케팅의 목적은 매출 상승이 절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마케팅의 목적은 엄연히 말해서 가치를 창출하는 행위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고객에게 얼만큼 너의 문제를 잘 해결해 줄 수 있냐, 그 가치를 알리는 행위인 거죠. 더
더 쉽게 말해볼게요. 우리 병원이 여기서 이걸 잘한다 라고 알리는 행위인 거예요. 그리고 그 행위를 잘했을 때 결과가 매출 상승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 상승은 과정이나 목적이 아니라 결과인 것입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바래요. 예를 들어 원장님께서 임플란트를 제일 자신 있어 한다고 하시면 우리 병원이 임플란트 하나는 정말 잘한다. 이거를 우리 병원의 가치를 환자한테 알리는 활동이 마케팅인 거고, 그 과정에서 임플란트 정말 잘하는 데를 가고 싶은데 라는 문제를 가진 환자가 있다면 마케팅을 통해 우리 병원을 찾고 우리는 우리를 찾아준 환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가 매출로 나타나는 거죠. 과정이 과연 보기 흉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의사가 돈을 많이 버는 건 그만큼 환자가 가진 문제를 잘 해결해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비즈니스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고객은 발로 뛰는 게 아니라 비교 검색부터 하기 시작했고요. 지금의 기성세대는 그나마 발로 뛰는 세대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지언정 지금의 20, 30대가 기성세대가 된다면 마케팅을 하지 않는 곳은 과연 그 결과가 좋을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마케팅을 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환자가 찾아오길 바라고 계신가요? 죄송하지만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매출의 문제를 겪고 계신다면 변화하셔야 됩니다. 직원 자르실 건가요? 그렇게 가만히 있다가 폐업하실 건가요? 지금부터라도 한번 시작해보세요. 두 번째, 원장님 혹은 관계자가 마케팅에 대한 이해도 없이 블로그를 운영하는 경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원장님이 스스로 가치를 입증시킬 수 있다면 그게 베스트라고 생각해요. 대행사 없이도 신안이 충분히 늘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정말 좋은 의사분들이 많고 실력이 뛰어나신 분들도 많고 스스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이분들이 직접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망하는 병원 블로그를 제가 분석해본 결과 이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노출이 되지 않는 것과 두 번째는 검색자를 고려하지 않은 글이었습니다. 두 가지 문제를 잡아드리면 기본적으로 신안이 2배 이상은 늘더라고요. 첫 번째, 노출이 되지 않는다는 거에 문제예요.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사실 노출이 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우리 병원을 이미 아는 환자들이 플레이스를 통해서 들어오거나 혹은 병원명을 검색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안수를 늘리는 것과는 거리가 멀게 됩니다. 예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예시는 총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타겟을 고려하지 않은 키워드입니다. 실제로 치아 반측 절개술이나 신경 유착 박리술 같이 어려운 의학 용어를 제목으로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논문 분석을 하시는 의사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경우의 문제는 우리의 타겟인 환자가 검색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환자들은 정확한 저런 수술에 대한 이름을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저 키워드를 검색하는 사람은 의사 혹은 관계자일 거란 말이에요. 우리 타겟이 검색하는 키워드가 아니라는 문제점에서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거고요. 실제로 저런 키워드들은 검색량도 굉장히 적습니다. 두 번째, 아무도 검색하지 않는 키워드를 잡는 경우가 있어요. 임플란트 결과 좋은 치과. 키워드 검색량을 확인해보면 아무도 검색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경쟁률이 너무 높은 키워드를 잡는 경우입니다. 압구정역 치과, 청담 치과, 강남 치과. 실제로 경쟁이 과열되어 있고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 이런 지역 키워드를 잡는 경우는 노출이 될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왜냐면 이미 너무 많은 경쟁이 일어나 있는 키워드이기 때문이죠.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서 블로그의 세계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해하기 쉽게 게임을 통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내 게임 캐릭터의 레벨이 낮으면 강한 힘을 가진 높은 레벨의 몬스터를 잡진 못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높은 레벨의 몬스터를 잡을 수 있을까요? 약한 레벨의 몬스터부터 물리치면서 내 레벨을 키워나가야 하는 것과 같이 네이버 검색 포털은 게임과 같아서 내 블로그의 레벨에 따라 잡을 수 있는 키워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내 게임 캐릭터를 내 블로그, 몬스터를 키워드, 캐릭터의 레벨을 블로그의 레벨, 그 다음에 몬스터의 레벨을 키워드 검색량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몬스터의 레벨은 키워드의 경쟁도랑 조금 더 가까운데요. 일단은 오늘 강의에서는 간단하게 검색량으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내 블로그의 레벨이 낮으면 검색량이 낮은 키워드, 내 블로그의 레벨이 높으면 검색량이 높은 키워드를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검색량은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주로 사용하는 툴은 네이버 검색 광고 키워드 도구,
두 번째는 블랙키위, 세 번째는 키워드 마스터입니다. 각자 자기에게 맞는 툴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각 툴마다 추천해주는 키워드랑 쓰임새가 살짝은 다르기 때문에 저는 키워드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때 주로 세 가지를 동시에 쓰곤 합니다. 그러면 처음 시작하는 초보는 어떤 검색량의 키워드를 잡아나가면 될까요? 테스트를 해보시면 되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키워드를 검색하면 될까요? 우리 병원에 맞는 키워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환이나 수술 키워드, 손저림, 목 통증, 이렇게 환자가 느끼는 질환 혹은 수술, 코수술, 비염수술, 임플란트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잡을 수가 있고요. 크게 그 다음에 지역 키워드, 강남치과, 강남역 통증의학과, 강남역 두통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잡을 키워드는 임플란트라고 한번 해볼게요. 실제로 강남 임플란트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면 네이버 키워드 도구에서 한번 해볼게요. 검색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떤 키워드를 잡으면 되냐면 검색량이 나오는 키워드 중에서 50에서 1000 사이의 키워드를 잡으시면 됩니다. 실제로 50에서 1000 사이 중에서 괜찮은 것들이 강남 임플란트 가격, 그 다음에 임플란트 대학병원, 서울 임플란트 치과, 압구정 로데오 치과 이런 것들이 있죠. 임플란트 잘하는 곳 추천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네요. 그러면 이러한 키워드를 잡고 그 다음에 실제로 글을 발행해 봅니다. 글이 노출이 잘 된다면 검색량을 50씩 높여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50씩 높였을 때 노출이 잘 되지 않는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차근차근 잡으면서 레벨을 높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높였는데 상위에 노출이 잘 된다면 똑같이 그 키워드에서 여러 가지 글을 발행을 해보다가 검색량을 더 높여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검색자를 고려하지 않는 글입니다. 마케팅 업체를 찾고 계시는 원장님이나 실장님, 어떠한 글을 읽고 싶으세요? 네, 오른쪽 글을 선택을 하셨겠죠? 왜일까요? 왜냐면 원장님이나 실장님은 CPC 의존율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뭔지도 몰라요. 그쵸? 그에 반해 오른쪽 글을 봤을 때는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왜냐면 지금 제 유튜브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신안수를 늘려서 매출을 올리고 싶은 방법이 굉장히 궁금하신데 그런 경우에는 매출 2배 상승을 보장한다 라고 써져 있는 글을 클릭할 확률이 더 높겠죠? 왜냐면 내 관심사니까. 마찬가지예요. 잇몸이 부어서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들은 어떤 글을 더 많이 클릭할까요? 네, 당연히 왼쪽이죠. 왜? 내가 잇몸 부었을 때 라고 검색을 하는 사람을 생각을 잘 해보세요. 그 사람들은 왜 잇몸 부었을 때를 검색할까요? 잇몸이 부었는데 너무 아픈데 이게 왜 이러는지 원인은 어떻게 되는지 이거 어떻게 해결하는지 알고 싶으니까 검색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블로그는 의사나 관계자가 하고 싶은 걸 적는 공간이 아니라 검색하는 사람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곳입니다. 네이버는 검색 포탈이에요. 자, 왼쪽의 블로그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수술이나 시술의 이름으로 시작해서 해당 수술에 대한 내용을 엄청 디테일하게 담고 있습니다. 사실 환자들이 수술의 이름을 검색하는 경우나 저런 글을 클릭해서 끝까지 읽을 확률이 굉장히 적겠죠. 허리가 아픈 사람들이 검색하는 키워드를 거꾸로 생각을 하셔야죠. 그럼 그분들은 누우면 허리가 맨날 아파. 그럼 누우면 허리 통증이라는 키워드를 잡고 검색을 하시거나 허리 통증 이러한 여러 가지 키워드를 검색을 하시겠죠. 그러면은 허리 통증이라는 키워드를 잡고 그걸 토대로 글을 발행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예로 사각근 증후군보다는 팔저림이라고 검색을 많이 하겠죠. 그러면 팔저림을 키워드로 잡고 글을 발행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말고도 원장님만 알고 있는 다양한 의학 용어, 논문이 난무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환자들은 원장님의 논문을 보고 병원을 방문하지 않아요.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환자가 병원에 내원했을 때 환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환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원장님이나 병원 관계자가 블로그를 운영하실 때에는 글을 읽는 사람인 환자의 눈높이에서 키워드를 잡으셔야 되고 그거에 맞춰서 그 사람들이 어떠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지를 파악하시고 글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소한 건데 일상은 최대한 쓰지 말아주세요. 일상을 쓰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더라고요. 읽는 사람이 환자라는 것을 조금 명심을 하시면서 그분들이 그 글을 보고 우리 병원에 방문할까? 라는 우리의 글의 목적을 계속해서 명심하시면서 글을 발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마케팅을 하고 있으시다면 광고 비율로 오는 신안수가 전체 신안수의 반 이상이 넘어가는 경우
이 경우는 뭘까요? 실제로 신한 유입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광고 대 소개 비율은 일반적으로 3대7, 4대6, 5대5까지도 괜찮습니다. 근데 물론 과에 따라 다르겠지만 광고로 오는 신한수의 비율이 반 이상이 넘어간다는 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바로 내부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심각해요. 왜냐면 스스로 문제라고조차 인지를 안 하거든요. 내부 서비스에 문제가 있으면 환자는 다시 그 병원을 찾지 않지 원장님한테 가서 문제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있다라고조차 인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통해서 문제를 인지하라는 건데 이 경우는 마케팅을 시작해도 큰 의미가 없는 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는 격입니다. 병원은 실체가 없는 무형의 서비스를 판매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경험하는 모든 서비스가 환자가 구매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90 이상의 역할을 차지합니다. 환자 응대, 커뮤니케이션, 병원 청결, CS, 직원 경영 등 정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요. 소개나 제네언 없이 광고로만 신환들이 반 이상 방문을 한다? 이거는 절대 좋은 병원이 아닙니다. 이런 병원은 마케팅을 그만두면 신환이 오지 않는다는 얘기인데요. 평생 마케팅 하실 건가요? 내부 시스템부터 하나하나 다져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마케팅의 필요성도 알고 잘 해야 되는데 잘 못하는 업체를 만나서 망한 경우. 이 경우 환자의 신뢰를 잃은 케이스이므로 잃은 신뢰를 회복해야 돼서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케팅 업체로 예를 들어 볼게요. 원장님은 어느 마케팅 업체에 문의하고 싶으세요? 당연히 오른쪽이죠. 왜요? 왼쪽을 보면 하나의 글에서 병원 브랜드 블로그 우리랑 함께 하세요. 사세요. 우리랑 뭐 하세요?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게 되면 여기에다 맡길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면 너무 광고 같고 신뢰가 안 생겨요. 그러면 왜 오른쪽을 선택하셨어요? 실제로 매출이 늘었던 케이스들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우리의 노하우를 공개하기 때문에 여기 업체는 그래도 우리가 믿을 수 있겠다. 우리가 매출이 안 오르는 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이다 라는 신뢰가 생기죠. 바로 그거예요. 포인트는 너의 문제를 우리가 가장 잘 해결해 줄 수 있다 라는 우리의 가치를 알려서 신뢰를 얻는 것입니다. 환자들은 어느 병원에 방문할까요? 왼쪽처럼 병원 장비나 가격 이벤트들을 나열하면서 사세요, 수술하세요 라는 곳에 방문할까요? 아니면 오른쪽에 실제로 환자들을 치료했던 케이스들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해서 이 환자가 이 질환을 나았다는 것들을 보여주거나 아니면은 우리 병원만의 철학을 보여주거나 이러한 곳에 병원을 방문할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왼쪽처럼 뭐뭐 하세요, 수술하세요 라고 대놓고 광고하는 경우 환자의 반감을 사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특이한 케이스 아니고서는 가격 이벤트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고객에게 우리는 가치를 전달해야 돼요. 고객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 병원에서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만드는 거죠. 제가 첫 번째 문제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케팅은 매출 상승이 목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매출 상승이 목적이 되는 경우 오히려 매출이 줄어드는 아이러니가 발생해요. 왜냐면 고객은 돈보다 못한 가치에 절대 돈을 지불하지 않아요. 광고 티가 너무 많이 나면 병원이 신뢰를 잃는 건 정말 한순간이거든요. 환자를 돈으로 본다라는 거를 환자가 느끼는 순간에 절대 그 환자는 그 병원을 가지 않아요. 환자가 병원을 선택했다면 병원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잘 해결해 줄 수 있다. 여기는 진짜 내가 믿어볼 만하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를 방문하는 거죠. 지금 마케팅 대행사가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다면 그만두고 새로운 업체를 찾거나 스스로 운영하세요. 차라리. 잃은 신뢰는 회복하는 게 더 오래 걸립니다. 지금까지 개원 의사가 돈 못 벌고 실패하는 병원의 공통적인 문제점 4가지랑 각 문제의 솔루션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존에 저희 유튜브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저희를 통해 도움을 받으셨고 진심을 알아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병원 분야에서도 마케팅에 문제를 겪고 계시는 분들이 스스로 마케팅을 하실 수 있도록 오직 실현 가능한 방법들로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병원 마케팅 중에서도 가장 효율이 좋다는 브랜드 블로그 노하우를 공개하려고 하는데요. 오늘부터 시작될 저희의 브랜드 블로그 강의 시리즈를 통해서 폐업이 아니라 확장을 고민할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오늘 강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